이번 영상에서는 그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는 텍스트 박스와 하이라이티드 텍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포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자면,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들 때 인풋과 아웃풋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가리켜서 컴포넌트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들 때 인풋, 아웃풋이라는 매개 변수를 오른쪽 이 코드와 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매개 변수에 어떤 값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컴포넌트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이 예시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인풋과 아웃풋에 각각 문자열로서 텍스트 그리고 또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자열 형태로서 어떤 값을 지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풋 그리고 아웃풋으로서 취하게 되는 컴포넌트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인풋과 아웃풋 부분에다가 각각 문자열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 문자열 텍스트와 텍스트 에어리아를 각각 인풋과 아웃풋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텍스트라는 형태를 다룰 수 있는 컴포넌트를 인풋으로 사용을 할게,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형태를 가진 컴포넌트를 아웃풋으로 사용을 할게 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점심 식사 메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실제 점심 식사 메뉴로 제공되고 있는 우동의 영상이나 사진이 웹페이지상에서 직접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서 우동이라고 글자만 써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드상에서는 이를테면 점심 식사는 땡땡 우동이라고 텍스트로 써져 있고 저녁 식사는 짜장면이라고만 글자로 써 놓아도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아, 우동은 하면서 우동 그림이 떠오를 것이고 짜장면 하면 짜장면은 무슨 맛이고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물밑 작업을 그라디오에서 미리 다 구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인풋은 텍스트라고만 해도 이 텍스트 문자열을 이 그라디오 내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어떤 클래스지 하면서 실제로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있을 겁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같은 메뉴를 다르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는 짜장이라고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점심 메뉴는 짜장면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짜장이든 짜장면이든 동일한 메뉴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좀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처럼 인풋 부분에 텍스트라고 인자를 주는 것과 텍스트 박스라고 스트링으로서 인자를 주는 게 동작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 둘 중에서 보다 정식 명칭, 그러니까 컴포넌트 이름에 가까운 것은 텍스트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 하단과 같이 데모가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왼쪽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 텍스트 혹은 텍스트 박스라고 지정하게 되면 한 줄짜리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웃풋 부분에는 보시다시피 텍스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 개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웃풋 부분에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본질적으로는 텍스트 박스와 동일한 것이지만 행 개수가 더 많은 것을 지칭을 할 때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텍스트라고 하던 텍스트 박스라고 하던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던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녀석들이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기본적으로 행 개수만 다를 뿐 똑같은 녀석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리하자면 텍스트 박스 혹은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문자열로서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텍스트 박스라는 컴포넌트로서 인터페이스 상에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의 인풋과 아웃풋은 동일하게 스트링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상단에서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터페이스의 객체의 인풋과 아웃풋 매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자열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값들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컴포넌트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자열로서 값을 주지 말고 아예 직접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서 설명을 하자면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를 짜장면, 우동, 그래 텍스트로만 단순하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되는 그 메뉴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코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줄부터 13번째 줄 사이에는 어떤 내가 데모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기능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함수 이름은 diff text라고 하고 있고 인자는 2개를 받고 있습니다. 텍스트 2개를 인자로 받아서 결과물로 변수 하나를, 객체 하나를 리턴하고 있네요. 15번째 줄부터는 인터페이스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시면 diff text라고 하는 함수를 인자로 처음에 주고 있습니다. 따로 그 아규먼트 이름을 명시해 주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첫 번째에다가 함수 이름만 달랑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fn은 diff text라고 쓴 거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fn이라는 아규먼트 값으로 diff text라는 함수 이름을 그대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보시다시피 그 대괄호로 써져 있기 때문에 리스트죠. 리스트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input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매개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outpu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input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가 문자열이 아니죠. 리스트로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리스트 안엔 보시다시피 2개의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엘리멘트가 그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직접 객체로 생성한 것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인터페이스의 인풋과 아웃풋 매개 변수에다가 컴포넌트를 직접 생성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컴포넌트 객체 한 개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시다시피 그 객체를 생성한 것들을 모아놓은 리스트로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풋으로 전달되는 이 리스트 안에는 컴포넌트 객체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녀석은 텍스트 박스 객체고 두 번째는 텍스트 에어리어 객체입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서로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데모에서 보여질 때에는 동일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레이블은 해당되는 컴포넌트의 이름으로서 보시면 되겠고 라인스라는 것은 행 개수입니다. 동일하게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모에서 보시면 그 보여지게 될 텍스트 창의 크기가 3줄로서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value라는 아규먼트를 통해서 지정한 것은 처음에 데모를 실행을 했을 때 해당되는 그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 객체가 가지게 될 초기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웃풋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자면 하이라이티드 텍스트 컴포넌트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멤버 함수 중에서 스타일이라는 녀석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 함수를 통해서 리턴되게 될 그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티드 텍스트 컴포넌트의 객체의 이름을 diff라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combine adjacent를 true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데모를 설명드릴 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color map이라는 아규먼트에다가 보시다시피 딕셔너리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클래스는 red, 마이너스는 green이라고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게 보시다시피 단순히 스트링으로서 전달을 했지만 그라디오 안에서 이것을 정말 잘 구현을 해놓아서 red와 green을 말 그대로 색깔로서 정말로 해석을 해서 시각화하는 기능을 다 구현을 미리 해놓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멋지게 결과물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곧 이 코드의 데모를 직접 살펴볼 것인데요. 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diffText라는 함수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diffText 함수 안에서는 diff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differ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differ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결과물은 리스트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값인지를 직접 그 쉘 실행 화면에서 찍어보도록 그렇게 구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데모에서 한번 값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방금 보았던 코드에 대한 데모 화면입니다. 왼쪽이 인풋, 오른쪽이 아웃풋이 되겠고요. 자, 실행했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쉘 출력물이 화면 하단에 검은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행을 막 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데모를 막 띄웠을 때에는 이런 쉘에서 출력물이 보이지는 않고요. 뭔가 인풋 텍스트를 왼쪽에다가 준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비로소 이 아래쪽과 같이 쉘상에서 이런 로그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데모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 이 결과물을 잘 보시면 이 결과물이 결국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텍스트, The Quick Brown 블라블라블라 라는 텍스트 1번과 텍스트 2번이 있습니다. 텍스트 1번과 텍스트 2번을 말 그대로 비교해서 compare 해가지고 두 개의 텍스트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결과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라는 단어는 동시에 갖고 있고요. fast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1번 문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플러스라고 표시해주고 있고, quick이라는 단어는 1번 문장에선 있었는데 2번 문장으로 넘어갈 때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quick이라는 문장은 빠져나갔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브라운 폭스 점프는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별도의 표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S가 추가되고 ED가 빠졌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J, U, M, P라는 글자까지는 공통으로 있는데 ED는 빠져나갔고 S는 더해진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각화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결국 글자 단위로 그 결과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T와 H나 E와 같은 글자들은 동시에 그 두 개의 텍스트상에 존재했었다. 근데 F는 위에서는 없었고 아래에서 추가된 녀석이야. A도 추가됐고 S도 추가됐고 T도 추가가 됐어. 그러니까 4개의 글자는 다 추가가 된 녀석이니까 하나하나로 싸잡아서 묶어가지고 하나로 보시다시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내려와서 쉘에서 보여줬던 녀석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제출하기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결국은 이 두 개의 텍스트 내용이 앞에서 구현한 diffText의 텍스트 1과 텍스트 2에 각각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다 분석을 해내서 T라는 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양쪽에 다 존재하는 녀석이었어. 그런 의미로 T라는 글자는 none이라고 하는 값과 페어를 맺어서 튜플로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H나 E 그리고 공백도 마찬가지로 다 none이라는 것과 페어를 만들어주고 있었고, F는 새롭게 추가가 된 녀석이다 해서 플러스로 매겨주고 있습니다. A도 플러스, S도 플러스, T도 플러스. 결국 fast는 다 이 4개의 글자, fast를 이루는 4개의 글자가 각각 다 플러스로 매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앞에 구현된 diffText 함수가 동작하는 것은 매개 변수로 주어진 텍스트 1과 텍스트 2에 대해서 각각 글자 단위로 비교해가지고 두 쪽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은 none하고 페어를 맺어주고, 텍스트 2에만 존재하는 것은 플러스, 텍스트 1에만 존재했던 것들은 마이너스로 페어를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전달받아서 하이라이트드 텍스트 컴포넌트 객체에서는
combine adjacent라는 이 옵션을 통해서 동일하게 페어된 것들은 다 결합을 시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 데모로 돌아가 보자면 FAST는 다 동일하게 플러스로 다 페어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FAST를 묶어서 FAST로 묶어준다는 얘기죠. THE 공백도 다 non과 페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은 THE가 아니라 이제는 더 공백으로 해가지고 묶어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이라이티드 텍스트 컴포넌트에서는 결과물을 묶어주는 역할을 이 옵션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묶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실제 주어야 되는데 그때 스타일 함수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스타일 함수에서는 컬러 맵이라는 아규먼트를 통해서 플러스라는 것으로서 레이블링된, 즉 플러스라는 것과 페어가 이루어진 것들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로 된 것들은 그린, 즉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이 멋진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 하이라이트 텍스트를 사용한 또 다른 샘플 코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는 이 코드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을 로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부터 33번째 줄까지는 텍스트 아날리시스라는 함수인데 바로 이 부분이 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5번째 줄부터 그 아래쪽 부분이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런치를 하고 있죠.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36번째 줄에서 텍스트 아날리시스라는 이 함수를 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37번째 줄 부분이 이제 인풋에 해당이 되는 부분, 38번째 줄이 아웃풋에 해당되는 그 부분인데, 이 아웃풋 부분에 보다시피 리스트로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보시면은 그 이전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서 전달을 할 때 컴포넌트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넣어 주었었는데, 지금은 리스트 안에 단순히 문자열들을 그냥 나열만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들이 나열된 리스트를 전달함으로써 컴포넌트를 직접 생성해서 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라는 문자열이 있는 이 첫 번째 컴포넌트는 하이라이트 텍스트 컴포넌트가 객체가 생성돼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외에도 JSON과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는 결국 이 텍스트 아날리시스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지금 보시면은 리턴 해가지고 레스라는 변수를 리턴해주고 있죠. 근데 이 레스라는 녀석이 POS 토큰이랑 POS 카운트랑 HTML이라는 세 개의 변수의 묶음, 튜플로서 리턴이 되도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OS 토큰스라는 이 녀석을 받아서 하이라이트 박스에 의해서 보여주게 될 거고, POS 카운트라는 두 번째 결과물을 JSON에 의한 컴포넌트가 받아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될 거고, HTML은 이 HTML 스트링에 의해서 이것과 관련된 컴포넌트 객체가 받아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9번째 줄부터 42번째 줄은 examples라는 아규먼트에 대해서 리스트로서 지금 값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데모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에게 데모 사용법에 대한 예시로서 화면 하단에 제공이 될 녀석들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은 웹상에서 이 인풋에 해당되는 텍스트 박스로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텍스트 아날리시스 함수가 이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로 받겠죠. 그리고 그것을 모종의 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물인 POS tokens, POS count, HTML이라는 녀석을 묶어서 한 덩어리에 튜플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턴해주게 되면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이라이트, JSON, HTML에 해당되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이 데모의
실행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부분에는 인풋이죠. 그래서 텍스트 하나를 입력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화면 하단에는 이그젬플들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자, 어쨌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 오른쪽에 결과물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화면 오른쪽에 결과물이 총 3가지의 형태로 보여지게 돼요. 아웃풋 0, 아웃풋 1, 그리고 아웃풋 2에 해당되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아웃풋 0에 해당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그 하이라이티드 텍스트 컴포넌트로서 보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웃풋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중괄호부터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소위 말하는 딕셔너리 형태, 이것은 이제 제이슨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이슨 포맷에 맞춰진 형태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은 캐릭터 카운트 키에 대한 값 32, 토큰 카운트에 대한 값은 0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아웃풋은 보시다시피 뭔가 그림으로서 화살표, 그래프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입력 문장으로 주어졌던 것, Do you think that I screwed you? 라는 이 문장이 가진 그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3가지의 형태로 결과물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앞선 코드상에서 이 아웃풋 부분의 리스트로서 하이라이트 제이슨 HTML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이것 각각의 텍스트 아날리시스 함수에서 PS 토큰스, PS 카운트 그리고 HTML로서 전달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의 실제 내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쉘 창에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그 내용물을 보여주도록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그 쉘 창으로 가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자면 이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로선이 2개가 있죠.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로선 위에 있는 요 좀 잘리긴 했는데요. 요 내용물은 아까 봤던 그 형식이랑 비슷하죠. 이게 바로 하이라이티드 텍스트 컴포넌트에 사용이 될 그 결과물을 찍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은 제이슨에 해당되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물이 그냥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HTML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오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박스와 하이라이티드 텍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영상에서 설명한 함수 아규먼트라든지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아규먼트들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것들을 다 다뤄보고 싶다면 정식 도큐멘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